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5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8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6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시 경자년 갑신월 임진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임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명식 일간은 임수가 되겠고요. 그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서 일간이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적인 간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사주 8자라고 하죠.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갖다 사주라고 하는 것이고요. 글자는 천간하고 지지하고 두 글자씩 있어서 8글자 돼서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이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이에요. 일간을 나라고 하죠. 아라고 해서 나 아자를 써서 주인공인 나를 이게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일간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태어난 월지라고 하는 것은 월령이라고도 하는데, 월령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간이 태어난 배경과 같은 거예요. 배경. 그래서 월지를 가지고 왕쇠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왕쇠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난조습이라고 해서 기후적인 어떤 것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그런 계절이고, 겨울 같은 경우는 차가운 계절이죠. 그 다음에 봄은 따뜻한 계절이고, 지금과 같은 신유술 가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서늘한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지에 따라서 왕세가 달라지고요, 한난조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곳에 맞춰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간단한 것을, 그리고 가장 쉬운 것을 그냥 충분하게 충실하게 익히는 것이 사주 명리학을 빨리 익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쓸데없는 뭐 신살 이론이라든가 공망, 삼재 이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 시간 났을 때 배우시면 되고, 시간 나더라도 귀찮으면 안 배우셔도, 제가 이렇게 사주 공부를 한 그 경험으로 봐서는 크게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해당이 되죠. 양수.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도 곱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에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똑같은 수이기는 하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개념이 아니라 음의 개념이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수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종족도 음양으로 나눠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성향과 성질과 또 나름대로의 쓰임새가 좀 다르죠. 그죠? 양인 남자는 좀 강하고, 음인 여자는 좀 부드럽고 섬세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수의 개념도, 양수의 개념은 좀 물의 개념이 크고 강하고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의 개념인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양수는 대해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수인 음수는 작은 물이죠. 그래서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라든가 아니면 이슬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뭐 참이슬 이런 거 말고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내리는 서리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 겨울에는 눈도 바로 이 개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월, 자월, 추월에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뭐예요? 겨울에 눈 내리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물상학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양수인 임수는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대해수, 큰 대자에다가 바다 해자에다가 물 숫자를 쓰죠. 큰 바닷물이에요. 그래서 바다라든가 꼭 바다뿐만 아니라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경우에도 큰 임수로 볼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호수 같은 경우 굉장히 백운 호수라든가 이런 호수들은 좀 규모가 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규모가 좀 있다라고 보지만, 외국에 있는 좀 큰 5대5 같은 거, 이런 큰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저수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반도만한 그런 물이 고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바다도 아니지만 그것이 바로
또 아니고 호수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외국의 큰 호수 같은 경우는 진짜 한반도만한 그러한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보진 않았어도 그 정도는 돼야 임수, 양수인 임수로서 강호수에 해당이 된다. 강도, 한강도 굉장히 큰 강이지만 중국의 황하강이라든가 나일강이라든가 굉장히 큰 강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루수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비해서 작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해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도 그렇고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려가지고 저쪽 남쪽 섬진강이라든가 또 내지는 저기 전라도 쪽 또 지금 침수 피해가 엄청나게 일어났죠. 그것이 뭐예요? 개수가 하늘에서 내렸는데 그것이 모이게 되면 임수화되는 거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한번 요동을 치게 되면 그렇게 물난리가 나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왕하게 됐을 때 뭐예요? 무토로서 제방해야지만 임수가 그렇게 물난리를 내지 않고 물의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도 댐을 많이 이제 져가지고 물을 이제 치수한다 하죠. 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치수를 하게 되는데 이 치수에 성공하게 되면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현군이라고 하죠. 임금이 아주 좋은 어진 임금을 맞이했기 때문에 좋은 그거 비도 잘 오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 이 치수 작업을 못하게 되면은 좀 안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거야 어차피 자연 재해에 해당이 되는 건데 댐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잘 지음으로 인해서 치수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건 일간이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일간이 아니었을 때도 임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 큰 바다라든가 강수가 넘쳐서 범람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 즉 뚝을 쌓거나 댐을 쌓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임수가 요동을 치지 않고 물난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왕해도 그렇게 범람하고 그러진 않아요. 이 임수가 범람하고 하는 그런 성질을 충분지성이라고 하는데, 충분지성, 임수는 이 충분지성이 있지만 개수는 충분하는 이런 성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꽃 같은 경우에는 임수는 있지만 어떻게 돼요? 개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임수는 무토 쓰는 것을 좋아하지만 개수는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을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수는 제방의 용도로 무토를 쓰는 것이지만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무토를 쓰게 되면 매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토를 쓰게 되면 탁수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같은 수라고 했는데 개수는 탁수가 되면 안 되고 임수는 탁수가 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임수 자체가 개수에 비하면 똑같이 놓고 봤을 때 개수가 깨끗할까요? 임수가 깨끗할까요? 당연히 개수가 더 맑고 깨끗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떠한 통제 장치 없이 그냥 막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흙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부유 물질들을 다 끌고 내려가게 되면 요번에 물난리 났을 때 강 한번 봐보세요. 시뻘건 흙탕물이 되죠. 그러면 차라리 이 임수를 갖다가 제방을 딱 해놓게 되면은 물이 이렇게 큰 물을 이루어서 잔잔하게 있게 되면은 오히려 물이 더 깨끗해지는 그런 오히려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현상학적으로 우리나라 4대강 댐 저수지 보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은 약간 예외적인 겁니다. 그거는 뜨거운 때는 이제 녹조 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씩 물을 흘려 보내주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왕했을 때는 충분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특성을 임수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임수가 태어난 월령 신월이라고 한번 월령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임수가 인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모광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 다음에 임수가 4월, 5월 같은 경우 여름에 태어났죠. 이때 제가 임수 4월생, 임수 5월생 얘기할 때 임수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임수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태지에 태어나서 절태지에 태어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언제 4, 5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임수가 절태지면 어떻게 돼요? 가장 약할 때 태어납니다. 그래서 임수가 인묘월에 태어나거나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인성인, 금이 있어서 약한 임수를 갖다가 생조의 준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수가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데 태어나게 되면 이 신월, 6월 이런 경우에는 이런 때는 어떤 때 금이 왕한 금왕절에 해당이 되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인성에 해당이 되죠. 나를 생조해 주는 그러한 인성에 해당이 되는데,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의 신금은 지장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장간. 자,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6월이 됐을 때는, 이 6월이 됐을 때는 지장간이 경금과 뭐가 있어요? 신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금은 어떤 신금이냐면 요 신금이 되겠죠. 그죠? 요거. 그래서 이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무토는 있다 손치더라도 이 무토는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6월에 있는 유도 신금은 본기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쓰지만 경금은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외울 때는 당연히 신중에는 무임경이 있고 유에는 경신금이 있다 보시면은 요거를 용신으로 쓰거나 격을 잡을 때 유중에 있는 경금, 그 다음에 신중에 있는 무토는 어떻게 된다? 쓰지 않는다. 그래서 격용을 잡을 때 격을 잡거나 용신을 잡을 때는 신 안에는 임수경금만 쓰는 것이고 유 안에는 신금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순수한 금인 거예요. 순수한 금이죠. 그래서 이 금 안에는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이 신금 안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도 금이고 유금도 금이기 때문에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거나 임수가 6월에 태어나면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통근을 할 수가 있어요. 통근이라는 거 아시죠? 천간에 있는 글자가 지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통근인데, 임수가 유를 보게 되면 여기는 수가 없죠. 그냥 순수한 인성이죠. 이거는 통근이 된다, 안 된다. 통근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건 반드시 아까 말했던 충분한 성질을 가지게 되고 충분지성을 가지게 되는데, 임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러한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의 6월의 임수는 무토를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신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임의 통곤을 하고 금의 생주를 받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왕에서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월지에 따라서 신월이냐, 같은 금왕절인데도 신월이냐 6월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달라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월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 자체가 장생처에 태어난 거예요. 장생처. 자, 4월, 5월은 절대지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에 이르게 되면 장생처이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어떻다? 신왕 사주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인성도 왕하고 일간 자체도 왕하기 때문에 모왕 자상하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이건 뭐 용어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용어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필요해요. 모왕 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도 왕하고 나도 왕하다라고 하는 개념. 근데 반대로 모왕 자쇠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는 왕한데 일간은 약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모왕자상한 사주의 용신추용법과 모왕자쇠한 사주의 용신추용법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월은 이제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가을 중에서도 맹추라고 하고요. 내지는 초추라고 해서 가을 중에서 어떤 가을? 초가을. 그 다음에 가을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날씨가 어떻게 돼요? 서늘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는 아니죠. 그건 겨울에 살을 에는 듯한 그런 추위를 나타내지만, 신월, 6월, 수월은 서늘합니다. 물론 신월보다 6월이 더 차가울 것이고 6월보다 수월이 더 차가울 겁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갈수록 이제 기온 자체가 점점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에는 금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화로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기후를 뜨거운 기후를 서늘하게 해주는 것도 조우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가운 기온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조우라고 말하는데, 신월 같은 경우는 그냥 원령 자체 신월은 그렇게 조우의 개념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타 간지로 다시 금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서 조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지 더. 자, 화가 있어서 조우할 때 이때 화는 병화라는 것이 더 좋겠고요. 정화는 조우하는 공력은 병화에 비하면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조족지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명시, 그 다음에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그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자, 신월. 그래서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된다?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 중에서도 음금과 양금으로 나눴을 때 신금은 양금이 되죠. 그래서 양수가 양금을 받는데 이 월령 자체가 금으로서 수를 생해주게 되니까 임수 입장에서 이거는 뭐예요? 인성이 되죠. 인성. 근데 인성인데 인성 중에서도 일간이 양, 인성도 양이니까 양대 양 그런 거예요. 이건 편자를 붙이죠. 그래서 편인격이 되는 겁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 안에는 지장간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 이게 편인격이 되는데 임수가 투출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비경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임수가 예를 들어서 다시 임수가 이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비경격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원칙 자체로 편인격 이렇게 논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거를 뭐 칠살격으로도 볼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중에 있는 무토는 격으로 취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무토가 투출하더라도 그냥 월지에 있는 인성을 가지고 그냥 격을 잡으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편인격인데 이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제왕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제왕지가 아니까 임관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임관지, 그 다음에 수는 어떻게 돼요? 장생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간도 왕하고 모도 왕하다, 인성도 왕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왕자쇠가 아니라 모왕자상한 그런 사주가 된다.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서로 상자죠. 서로 맞댈 정도로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어머니도 강하고 인성도 왕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임수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뭘 나타낸다 그랬죠? 그렇죠. 네,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요. 요동치고 휘몰아치고 뚝 터져서 제방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난리가 엄청나죠. 그래서 신월의 임수는 왕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무토로서 제방을 해주는 것이 일단 필요합니다. 단 중요한 것, 신월의 금도 왕하고 수도 왕하기 때문에 왕한 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월에 태어나는 무토는 뭐예요? 병지에 태어나는 것이죠. 포태법상 병지에 태어나기 때문에 무토 자체는 약해요. 그래서 반드시 병화 같은 화가 좀 있어서 화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좀 생조해 줘야 돼요. 이게 화생토에서 얘를 생조해 주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월은 기후가 서늘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금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이 병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무토도 생조해 주게 되겠고, 신월에 한량한 그런 기후를 좀 따뜻하게 조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임수가 일간이 왕하니까 칠사를 쓰게 되고 재성으로서 칠사를 생조해 주게 되니까 이거를 한자로 용어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제자약살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재성으로서, 자자는 북돋아줄 자자, 도와줄 자자라고 말하는 거고, 약살이라고 하는 살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재성으로서 약한 살을 이렇게 생조해주는 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런 격이 됐을 때 사주가 어떻게 된다? 중화가 될 수 있다. 이러면 칠살의 용도도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성의 용도도 생기게 되니까, 재성은 재물이고요. 칠살은 뭐예요? 명예가 되죠. 사주국세가 이렇게 짜여지게 되면 재물과 명예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이제 나머지 글자들 월간, 그 다음에 연지, 일지, 시지가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반대도 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일단은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무토 병화로서 배합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임진일주가 되죠. 그래서 뭐 이걸 갖다가 괴강인의 내지는 백호대살이라고 해서 이거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이거는 백호대살만 놓고 보지 마시고요. 자, 신월의 진을 보게 되면은 백호대살이면은 관성이
관성이 백호에다가 또 임수 자체가 진을 보게 되면은 수고, 일간 자체가 임묘하니까 이건 일간이 병약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 오늘 태어나는 임수가 병약한 사주일까요? 아니면 왕한 사주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왕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왕한 사주지 임수가 임묘했다고 해서 임수 자체, 일간 자체가 약한 사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연지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또 자수라고 하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죠? 자수. 그래서 이거는 벌써 연지, 월지, 일지로서 신수국을 완벽하게 구현한 그런 사주입니다. 여러분 사주 볼 때 이렇게 삼합을 완전히 구전하는 사주를 보기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조합상 이제 일정 부분 되면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경우에서 삼합을 완전히 구전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원국 자체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신자진 수국 내지는 해묘미 목국 인호술 화국 사유축 금국을 이렇게 깔끔하게 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주의 조합상.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서 왕한데, 연지에서 연지에 있는 자수는 임수 입장에서 양인에 해당이 되죠. 양인. 그 다음에 일지 진까지 봤기 때문에 완전한 수국을 지지로 수국을 형성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일간 자체가 임진일주 수고에 태어나서 임수가 약할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임수 자체가 그냥 신왕한 사주가 아니라 극왕한 사주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극왕하다라고. 그러면 이건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무토가 있긴 한데 뿌리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목을 봐서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연간에는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편인격으로 놓고 볼 수 있겠지만은, 자, 사주 자체가 일간 자체가 신자진 수국을 구현해서 일간이 왕한데 금이 다시 수를 생해야 되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않습니다. 더하여 간목 같은 것이 월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목은 뭐예요? 일단 무토가 없는 상태에서 간목은 일간의 기운을 이렇게 설기순세라고 하죠. 설기, 일간의 기운을 이렇게 설해서 너무 왕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연간에 있는 경금이 금극목해서 간목을 파하게 되면 식신을 파하게 되는 그러한 사주가 되죠.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은 왕한데, 왕한 일간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죠. 완전히 맹꽁이처럼 그냥 되어 있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시를 볼 때는 무토로서 제방을 하는 생시를 얻거나, 아니면 무토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차라리 목을 봐서 임수의 기운을 그냥 단지 설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자, 신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어떻게 돼요? 한습해지기 때문에 조후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을 것인데, 생시라고 하는 조합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생시가 있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게 되면, 자, 맨 먼저 경자시를 볼게요. 경자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신해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진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신자신 수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물로 화했죠. 연지에도 자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진중에 있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지 못합니다. 간목이 있어서 수의 기운을 설하려고 했는데 경금에 의해서 파악되기 때문에 이 간목은 어쩔 수가 없죠. 이거 사주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별격으로 봐야 돼요. 제가 별격으로 사주를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거는 그냥 윤하격으로 보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화도 하나도 없죠. 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신자진 수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로 화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냥 윤하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해시도 마찬가지로 윤하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기해시도 마찬가지로 기해가 아니죠, 신해죠. 자, 신해도 마찬가지로 천간의 신금 임수를 생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해수는 어차피 임수의 뿌리가 되죠. 다 수국이에요. 다 어느 하나, 이거 여러분들 자꾸 진에 눈을 두실 수는 있겠지만, 이건 신자진 수국을 완전하게 구현했기 때문에 이건 토로 보기보다는 그냥 사수동력, 그냥 물에 휩쓸려 나간 모래와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윤학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신축 같은 경우에는 윤학격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자진 수국이 되었다 하더라도 토기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윤학격이 된다 하더라도 파격인데, 양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성이라든가 나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절대 다시 종하지 않고 얘를 보고 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세는 어떻게 되냐면 일간을 왕한데 관성이 약한 그러한 사주가 되죠. 신왕
일간은 왕한데 신왕한데 관은 어떻게 돼요? 약한 그런 사주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왕한 일간을 축토 하나 가지고 감당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이거는 신왕무이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약간은 자기 고집이 세긴 한데, 어때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약간 승질도 낼 수 있고 뭐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민 같은 경우에는 이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것도 윤활격이 될 수가 없겠죠. 이거는 그냥 시지에 있는 인목 있잖아요. 이 인목으로서 수생목에서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빼고 그 다음에 인중에는 인중 뭐가 있습니까? 병화가 있죠. 그래서 인중 안에 간목과 병화를 써서 이거는 그냥 식신생재하는 그런 용도로 쓰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운세는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계묘시는 똑같은 지지로 목을 얻었다 하더라도 인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중병화 있지만은 묘목은 그냥 순수한 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습함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을사시 같은 경우는 그냥 사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후하는 그런 개념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겠죠. 병호시도 마찬가지고요. 정미시는 저는 좋지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정미시가 되면 정화가 임수하고 서로 탄합하려고 하는 것이고, 가장 한번 살펴보실 필요 있는 게, 제가 임수가 왕하게 되면 무토로서 제방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보시면 신자진수국의 시지 자체에도 신금이기 때문에 무토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 무토가 왕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하기 어렵죠. 이거 쉬운 말로 임수가 왕한데 제방이 약하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운세 자체가 만약에 다시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뚝이 터진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성이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를 생주해 준다라고 하면 좀 더 버텨볼 여력은 있지만, 이거는 사주를 놓고 봤을 때 화가 한 점도 없죠. 단순히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왕한 거를 일단 무토로서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은 있는데, 저것이 임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공력은 어떻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된다? 반드시 화토운을 만나야지만 무토가 살아나서 제방할 수가 있겠고, 금수운을 만났을 때는 무토가 더 약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신왕무이한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우신 마찬가지죠. 기토 자체는 임수를 제방할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물만 흐리게 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